네, 매우 아쉽습니다만 서른 의원께서 여러 가지 당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그 탈당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일 수 있다라고. 아직 탈당계가 제출하지 않았지만 저는 김대중 대통령부터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까지 우리 당을 함께 해왔던 중진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 가지 그 개인적으로 불편함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당을 떠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서른 의원님과 대화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번 총선 한 번만 하는 당이 아니라 우리 당은 앞으로도 더 많은 선거 또 더 많은 우리 당이 해야 될 정책 과제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공천 과정으로 인해서 당을 떠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제 기본 입장입니다. 당은 어렵지만 어려울수록 더 통합하고 하나가 돼서 이번 총선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민주당이 꼭 좋은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서른 의원님을 한 번 더 제가 뵙고 설득을 할 생각입니다. 그 임종석 비서실장 컷오프 관련해서는 어떤 얘기가 오고 있는가요? 뭐 일부 의원들이 유감스럽다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공관위에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의총회에서 그거를 뭐 번복할 수 있거나 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통합과 당의 단합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조금 아쉽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신 의원이 몇 분 계셨습니다. 뭐 그러나 그 심각하게 논의되지 않았고요. 오늘은 공천과 어떤 특정인에 대한 공천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총선을 앞둔 당의 방향 또 당의 어떤 준비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른 의원님뿐만이 아니라 그 박영순 의원님도 탈당하시겠다고 아까 기자회견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좀 의원님들 탈당이 이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 원내대표님 한마디 좀 부탁드립니다. 네, 원내대표로서 당의 의원들이 그 탈당 의사를 밝히는 것은 우선은 저의 부족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어떠한 이유든 당을 떠나는 것은 저로서는 말리고 싶고 또 문제가 있다면 당에서 함께 지혜를 모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지 당을 떠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뭐 발표는 하셨지만 설득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분이 당을 떠나는 사례가 있었지만 끝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그분들을 설득하고 함께하자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박영순 의원님이나 서른 의원님과도 대화를 할 생각입니다. 지난번 의총에서 약속한 조치 중에 이제 진상조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동식 총장께서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한 말씀. 네, 오늘 그 공관위 일정이 있어서 조정식 총장께서 모두에 짧게 설명하고 그 비공식 회의 서두에 짧게 설명하고 이석하시는 바람에 이후에 의원님과 질의응답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점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그 설명할 시간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이후에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이나 또 다른 당직자분들이 설명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마 사무총장이 직접 하시지 않다 보니까 다소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나왔던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사무총장과 협의해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 또는 오해가 있는 부분은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의총지와 달리 이번에 대표께서 하셨는데요. 오늘 의원들 의견 들으시고 관련해서 언급을 주시거나 말씀 없으셨습니다. 예. 자, 요것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민정 최고위원 사퇴 관련해서는 따로 어떻게 언급들이 없나요? 뭐 그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최고위원직은 그 당원들이 뽑은 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선거를 앞둔 시기이기 때문에 고민정 의원께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긴 하지만 당원들의 뜻이 담긴 자리이고 그 자리를 이렇게 좀 가벼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도부에 합류해서 지도부 내에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문제가 있다면 문제점을 바로잡아 나가는 것이 보다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고민정 의원의 복귀를 저는 호소합니다. 4개 선거구 특례를 국민의힘이 요구하고 있는데 선거구 획정이 관련해서 그렇게 합의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해 나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협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정필모 선관위원장께서 본인도 속았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맞나요? 속았다라는 건 아니건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일부 절차적으로 약간 좀 자신도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저희들이 사실관계 좀 더 명확하게 관계자들의 진술이나 내용을 밝혀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어떤 절차에서 확인이 안 됐다는 건지. 아마 선관위원장이고 해당 업체를 선정하는 또 위원회가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소위원회가, 분과위원회가. 근데 그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하고 위원장한테 보고되는 내용이 약간 좀 불일치했거나 또는 위원장한테 제대로 보고가 안 됐거나 그런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면 뭐가 문제가 있는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문제를 좀 확인해 보자 이런 정도였습니다. 이게 문제가 된 여론조사를 앞으로 더 이상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해도 이미 그 여론조사를 가지고 경선을 치르신 분들은 반발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아마 얘기를 김수홍 의원 얘기하시는 건데요. 김수홍 의원이 문제제가 있어서 강민정 선관위 부위원장이 직접 내려와서 개별적으로 선관위에서 소명 절차를 밟아서 문제점이 있으면 설명을 하겠다.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지금 현재 선관위에서는 전혀 이게 부정선거다 이런 거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것도 없고 그런 것을 그런 것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 우리 당 선관위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을 제기한 당사자께서 문제점을 제기한 거고 그 내용을 살펴보고 설명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선관위에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 차원의 조사는 그러면 선관위 차원에서 조사. 선관위에서 일단 문제 제기한 분하고 아마 대화하는 자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 27분 정도? 그런데 거의 비슷했습니다. 선거구 획정 관련돼서 우리 전라북도 의원님들이 지금 앉아 계시지만 전라북도 그리고 전라남도 그리고 부천 그리고 또 부산 관련된 선거구 획정 관련된 의원님들이 많은 발언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이제 알아보고 원내가 설명하는 기회를 다시 갖겠다 했는데 그러면 의총을 다시 한 번 더 열심히 네, 의총은 29일 날 본회의가 2시에 열리기 전에 통상적으로 저희가 의원총회가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당 측에서 제안한 비례대표 의석 감축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들의 의견이 없었나요? 그런 관련돼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그거는 홍익표 원내대표께서 직접적으로 논의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기준 아예 우리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원론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이 정도의 움직이셨는데 확실하게 기준은 세워지지 않는 건가요? 의원님들의 자유 발언에 있어서 많은 의견들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치된 의견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홍익표 원내대표님께 이임을 했기 때문에 홍익표 원내대표님께서 여야 합의하에 논의하에 29일 날 또 저희에게 의총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부정식 선거순간 의석하기 전에 그 공천 관련 논란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 건가요? 네, 지난 저희가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의 많은 자유 발언에서 지난 의총에서 있었던 것처럼 여론조사 관련돼서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조정식 사무총장께서는 유감을 표명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유감 표명을 하신 건지. 여론조사 관련에 대해서 이번 총선 준비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로 여론조사를 돌린 건 맞다. 하지만 일부 지역 현역 의원을 배제하고 여론조사를 돌린 거에 있어서 유감을 표명한다.
라는 말씀은 있었습니다. 그럼 그게 당에서 사무총장이 돌린 게 맞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네. 왜 그러면 그 일부 의원들이 다 현역 의원을 빼고 돌렸다고 설명을 했는 건가요? 그거는 거기까지는 설명을 해주시지 않으셨고요. 일단 이번 총선 준비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로 당에서는 여론조사를 돌렸다. 그런 과정에서 현역 국회의원을 배제하고 여론조사 돌린 거에 있어서는 유감을 표명한다라는 말씀만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의가 있어서 바로 이석하셨습니다. 현역 의원을 왜 배제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안 하는 지난주에 이제 그러한 얘기들이 나와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말씀만 있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는 유감을 표명하셨습니다. 그 정도로만 하고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총장에서 홍영표 의원 등 몇몇 의원이 고성이나 거친 표현들이 있었다고 그런 얘기도 있는데 고성은 전혀 없었고요. 오늘 당대표님이 중간에 또 함께 하셔서 당대표님이 계시기 때문에 많은 의원님들이 당대표님 앞에서 좀 더 발언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좀 자유 발언을 하셨습니다. 고성에 오가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수위에 있어서 조금 거칠어 주려고 할 때 또 홍익표 원내대표님께서 수위 조절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이 있어서 예, 고성에 오가거나 그런 일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발언에 있어서 조금 수위가 올라가는 듯 했지만 바로 잡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홍영표 의원님께서는 탈당이나 이런 건 언급하지 않으시고 공선을 해달라고. 네, 언급하지 않으셨고 공정하게 좀 당원 당규에도 나와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왜 하위 10% 20% 들어갔는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공정하게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을 있으셨습니다. 홍영표 의원이 본인의 이재명 대표한테 본인의 가족은 안 먹느냐 이런 취지의 얘기가 있었던 건 맞습니다. 개인 의원님들의 의견을 지금 한 분 한 분 다 물으시는데 그거는 이제 개인 의원님들이 또 직접적으로 또 전화를 하시면 다 답변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의원총회에서 나왔던 말과 또 개인 의원님들의 또 인터뷰 과정에서 조금 틀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고성에 오가지도 않았고 그리고 뭐 탈당 얘기도 나오시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궁금하신 것은 직접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에게 개별로 해서 인터뷰를 좀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위 20%에 대한 얘기를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과정을 공개하지 않기로 평가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셨잖아요. 혹시 그게 뒤집히거나 하지 않았나요? 이제 그러한 이제 의원님들의 자유 발언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이제 제기를 그 의총장에서는 그게 이제 뒤집히고 그런 상황은 없었습니다. 일단 당 지도부가 지금 의원님들이 자유 발언에 있어서 제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필요로 하는 부분을 당 지도부에서 다시 한번 논의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제기는 나왔지만 그 자리에서 번복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발언하는 건 없었습니다. 네, 경청만 하셨습니다. 발언 없으셨고요. 경청만 하셨습니다. 선거구청 마지노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나요? 각자 그 지역 의원님들의 관련된 얘기들은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원내대표님께서 먼저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하셨지만 그 다음 의원님들은 그냥 비슷한 얘기 또 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하신 것 외에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되셨죠? 하위 1, 20% 의원들에 대한 점수나 이런 거 공개하는 것과 여론조사 공지에 개선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많은 의원들이 제시를 했었는데 그동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제 이번 오늘 의총에서 받아들여지거나 어떻게 하기로 하는 것은 없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내대표님께서 지금 여론조사 관련돼서는 지금
좀 더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위 20% 10% 이런 거에 있어서 좀 더 투명성이 가해지고 그리고 좀 당사자에게 알 수 있게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도 나왔지만 그 자리에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답변은 있지 않았습니다. 되셨죠? 더 이상 없으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매우 아쉽습니다만 서른 의원께서 이제 그 개선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구체적인 이제 그 해법을 많은 의원들이 제시를 했었는데 그동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제 이번 오늘 쪽에서 받아들여지거나 어떻게 하기로 하는 것은 없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내대표님께서 지금 여론조사 관련돼서는 지금 좀 더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위 20% 10% 이런 거에 있어서 좀 더 투명성이 가해지고 그리고 좀 당사자에게 알 수 있게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도 나왔지만 그 자리에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답변은 있지 않았습니다. 되셨죠? 더 이상 없으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29일 날 국정 과정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의원님들이 제기를 했던 부분은 앞서 원내대표님께서 말씀을 지금 해주셨잖아요.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되셨죠? 네. 네, 매우 아쉽습니다만 서른 의원께서 여러 가지 당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그 탈당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일 수 있다라고. 아직 탈당계가 제출하지 않았지만 저는 김대중 대통령부터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까지 우리 당을 함께 해왔던 중진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 가지 그 개인적으로 불편함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당을 떠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서른 의원님과 대화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번 총선 한 번만 하는 당이 아니라 우리 당은 앞으로도 더 많은 선거 또 더 많은 우리 당이 해야 될 정책 과제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공천 과정으로 인해서 당을 떠나는 것은 매우 그 유감스러운 일이고 그렇게 돼서 안 된다라는 게 제 기본 입장입니다. 당은 어렵지만 어려울수록 더 통합하고 하나가 돼서 이번 총선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민주당이 꼭 좋은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서른 의원님을 한 번 더 제가 뵙고 설득을 할 생각입니다. 그 임종석 비서실장 컷오프 관련해서는 어떤 얘기가 오갔는데? 뭐 일부 의원들이 유감스럽다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공관위에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요청해서 그거를 뭐 번복할 수 있거나 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통합과 당의 단합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조금 아쉽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신 의원이 몇 분 계셨습니다. 뭐 그러나 그 심각하게 논의되지 않았고요. 오늘은 공천과 어떤 특정인에 대한 공천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총선을 앞둔 당의 방향 또 당의 어떤 준비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른 의원님뿐만이 아니라 그 박영순 의원님도 탈당하시겠다고 아까 기자회견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좀 의원님들 탈당이 이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 원내대표님 한마디 좀 부탁드립니다. 네, 원내대표로서 당의 의원들이 그 탈당 의사를 밝히는 것은 우선은 저의 부족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어떠한 이유든 당을 떠나는 것은 저로서는 말리고 싶고 또 문제가 있다면 당에서 함께 지혜를 모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지 당을 떠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뭐 발표는 하셨지만 설득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분이 당을 떠난 사례가 있었지만 끝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그분들을 설득하고 함께하자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박영순 의원님이나 서른 의원님과도 대화를 할 생각입니다. 지난번 의청에서 약속한 조치 중에 이제 진상조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동식 총장께서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한 말씀. 네, 오늘 그 공관위 일정이 있어서 조정식 총장께서 모두에 짧게 설명하고 그 비공식 회의 서두에 짧게 설명하고 이석하시는 바람에 이후에 의원님과 질의응답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점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그 설명할 시간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이후에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이나 또 다른 당직자분들이 설명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마 사무총장이 직접 하시지 않다 보니까 다소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나왔던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사무총장과 협의해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 또는 오해가 있는 부분은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의총지와 달리 이번에 대표께서 하셨는데요. 오늘 의원들 의견 들으시고 관련해서 언급을 하시거나 말씀 없으셨습니다. 예. 자, 요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민정 최고위원 사퇴 관련해서는 따로 어떻게 언급된 게 없나요? 뭐 그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최고위원직은 그 당원들이 뽑은 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선거를 앞둔 시기이기 때문에 고민정 의원께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긴 하지만 당원들의 뜻이 담긴 자리이고 그 자리를 이렇게 좀 가벼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도부에 합류해서 지도부 내에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문제가 있다면 문제점을 바로잡아 나가는 것이 보다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고민정 의원의 복귀를 저는 호소합니다. 외계 선거구 특례를 국민의힘이 요구하고 있는데 선거구 획정이 관련해서 그렇게 합의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해 나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협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정필모 선관위원장께서 본인도 속았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맞나요? 속았다라는 건 아니고 그거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일부 절차적으로 약간 좀 자신도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저희들이 사실관계 좀 더 명확하게 관계자들의 진술이나 내용을 밝혀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어떤 절차에서 확인이 안 됐다는 건지. 아마 선관위원장이고 해당 업체를 선정하는 또 위원회가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소위원회가, 분과위원회가. 근데 그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하고 위원장한테 보고되는 내용이 약간 좀 불일치했거나 또는 위원장한테 제대로 보고가 안 됐거나 그런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면 뭐가 문제가 있는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문제를 좀 확인해 보자 이런 정도였습니다. 이게 문제가 된 여론조사를 앞으로 더 이상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해도 이미 그 여론조사를 가지고 경선을 치르신 분들은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마 얘기를 김소웅 의원 얘기하시는 건데요. 김소웅 의원이 문제제가 있어서 강민정 선관위 부위원장이 직접 내려와서 개별적으로 선관위에서 소명 절차를 밟아서 문제점이 있으면 설명을 하겠다.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지금 현재 선관위에서는 전혀 이게 부정선거다 이런 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것도 없고 그런 것을 그런 것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 우리 당 선관위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을 제기한 당사자께서 문제점을 제기한 거고 그 내용을 살펴보고 설명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선관위에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 차원의 조사는 그러면 선관위 차원에서 조사. 선관위에서 일단 문제 제기한 분하고 아마 대화하는 자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 27분 정도
그런데 거의 비슷했습니다. 선거구 획정 관련돼서 우리 전라북도 의원님들이 지금 앉아 계시지만 전라북도 그리고 전라남도 그리고 부천 그리고 또 부산 관련된 선거구 획정 관련된 의원님들이 많은 발언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이제 알아보고 원대가 설명하는 기회를 다시 갖겠다 했는데 그러면 의총을 다시 한 번 더 열심히 네, 의총은 29일 날 본회의가 2시에 열리기 전에 통상적으로 저희가 의원총회가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당 측에서 제안한 비례대표 의석 감축에 대해서는 뭐 다른 의원들의 의견이 없었나요? 그런 관련돼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그거는 홍익표 원내대표께서 직접적으로 논의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 아예 우리 받아들일 수 없다 뭐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원론적으로 뭐 최선을 다하겠다 이 정도의 워딩이셨는데 확실하게 기준은 세워지지 않는 건가요? 의원님들의 자유 발언에 있어서 많은 의견들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치된 의견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홍익표 원내대표님께 이임을 했기 때문에 홍익표 원내대표님께서 여야 합의하에 논의하에 29일 날 또 저희에게 의총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김정식 사무총장이 이사하기 전에 그 공천 관련 논란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 건가요? 네, 지난 저희가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의 많은 자유 발언에서 지난 의총에서 있었던 것처럼 여론조사 관련돼서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조정식 사무총장께서는 유감을 표명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유감 표명을 하신 건지. 여론조사 관련에 대해서 이번 총선 준비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로 여론조사를 돌린 건 맞다. 하지만 일부 지역 현역 의원을 배제하고 여론조사를 돌린 거에 있어서 유감을 표명한다라는 말씀을 있었습니다. 그럼 그게 당에서 사무총장이 돌린 게 맞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네. 왜 그러면 그 일부 의원들이 다 현역 의원을 빼고 돌렸다고 설명을 했는 건가요? 그거는 거기까지는 설명을 해주시지 않으셨고요. 일단 이번 총선 준비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로 당에서는 여론조사를 돌렸다. 그런 과정에서 현역 국회의원을 배제하고 여론조사 돌린 거에 있어서는 유감을 표명한다라는 말씀만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의가 있어서 바로 이석하셨습니다. 현역 의원을 왜 배제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안 하는 지난주에 이제 그러한 얘기들이 나와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말씀만 있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유감을 표명하셨습니다. 그 정도로만 하고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총장에서 홍영표 의원 등 몇몇 의원이 조성이나 부채 표현들이 있었다고 그런 얘기도 있는데 고성은 전혀 없었고요. 오늘 당대표님이 중간에 또 함께 하셔서 당대표님이 계시기 때문에 많은 의원님들이 당대표님 앞에서 좀 더 발언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좀 자유 발언을 하셨습니다. 고성에 오가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네. 수위에 있어서 조금 거칠어지려고 할 때 또 홍익표 원내대표님께서 수위 조절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이 있어서 고성에 오가거나 그런 일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발언에 있어서 조금 수위가 올라가는 듯 했지만 바로 잡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홍영표 의원님께서는 해달라 이런 건 언급하지 않으시고 공선을 해달라. 네, 언급하지 않으셨고 공정하게 좀 당원 당규에도 나와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왜 하위 10% 20% 들어갔는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공정하게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을 쓰셨습니다. 홍영표 의원이 본인의 이재명 대표한테 본인의 가족은 안 먹느냐 이런 취지의 얘기가 있었던 건 맞습니다. 개인 의원님들의 의견을 지금 한 분 한 분 다 물으시는데 그거는 이제 개인 의원님들이 또 직접적으로 또 전화를 하시면 다 답변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의원총회에서 나왔던 말과 또 개인 의원님들의 또 인터뷰 과정에서 조금 틀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고성에 오가지도 않았고 그리고 뭐 탈당 얘기도 나오시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궁금하신 것은
직접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에게 개별로 해서 인터뷰를 좀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20%에 대한 얘기를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과정을 공개하지 않기로 평가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셨잖아요. 혹시 그게 뒤집히거나 하지 않았나요? 이제 그러한 이제 의원님들의 자유 발언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이제 제기를 했. 그 의총장에서는 그게 이제 뒤집히고 그런 상황은 없었습니다. 일단 당 지도부가 지금 의원님들이 자유 발언에 있어서 제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필요로 하는 부분을 당 지도부에서 다시 한번 논의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제기는 나왔지만 그 자리에서 번복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발언한 건 없었는데 네, 경청만 하셨습니다. 발언 없으셨고요. 경청만 하셨습니다. 선거구 획정 마지노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